반갑습니다. 대리운전 노조 조직국장 맡고 있는 오승민입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노조의 역사와 또 미래에 대해서 교육을 사전 소개를 준비해 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실은 잘 몰라가지고요. 저도 이제 노조 활동한 지가 채 2년 조금 넘어서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열심히 찾아보고 또 위원장님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처음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셔가지고 막 검색도 하고 하면서 여러 좀 방식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그리고 대리운전 노조의 투쟁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대리운전 노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대리운전이라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 수가 28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대리운전이라는 게 투잡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그래도 의미 있는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은 약 한 10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이라는 산업이 어떻게 시작됐나라는 거를 보면요. 1981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한 90년대 중반 정도부터 시작했을 줄 알았는데 88년 그 올림픽을 전후로 해가지고 우주 단속을 시작하면서 유흥업소에서 그 술을 드신 고객들을 직원이나 웨이터, 주차 관리원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또 택시 기사님들을 통해서 대리운전을 해주던 것이 이제 97년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휴대폰이 보급화되면서 이게 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게 대리운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아직까지도 정부 어떤 기관이 관장을 하고 있는 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들은 서비스업으로 들어가고 대리운전을 중개하는 회사들은 콜센터로 들어갑니다. 이게 산업 구조가 좀 안 맞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IMF를 지나고 2000년대에 밀레니엄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투잡이라던가 정규직보다는 이제 가벼운 라이트한 직업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선택을 하면서 그 2003년도부터 많이 기사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사 수가 많이 늘면서 업체들이 대리운전을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닌 기사 숫자로 수익을 얻어내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간 착취를 통해 가지고 회사 이제 대리운전 업체들의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대리운전 수수료가 20%인데요. 우리가 10,000원을 내면 2,000원이고 10만 원을 내면 2만 원이 되겠죠. 근데 그 2만 원이라 그러니까 20%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왜 관리비라던가 취소 벌금, 강제로 배차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 착취를 하게 됐냐라는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 20% 중에 많은 비율이 한 10% 이상이 영업 비용으로 나가고요. 이렇게 전단지 돌리고 휴지 설치해주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로 들어가고 또 한 5%에서 7% 정도가 고객들한테 마일리지로 되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20% 수수료가 사실상은 업체의 수익이 되어야 되는데 업체 수익이 되지 못하고 영업 비용으로만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수입 루트를 이제 고민하던 회사들은 결국에는 대리운전 기사 숫자로 뭔가 수익을 내야겠다. 관리비를 얻어내고 프로그램 사용료 또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10,000원만 내면 될 거를 12,000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보험료로 짜내기 시작합니다. 기사들한테. 그런 구조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대구에서 최초 노동조합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노동조합이라는 이름 전에 노사협의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대구에서 2005년도에 처음에 대구에서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노동자의 단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구 대리운전 지역 노조로 출범을 하게 되고요. 요때는 최초에는 상급 기관이 없었어요. 상급 기관이 없어서 있다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같이 접근을 해서 처음에는 한국노총으로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간부들이 물갈이 되는 시점에 민주노총으로 옮겨 타면서
이제 서비스 연맹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됐고 2007년에 청주, 8년에 전라도 광주 그리고 11년도에 저기 대전 지부 이런 식으로 또 출범을 하게 되고 12년도에 저희 전국 대리운전 노조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필증을 받지는 못했었고요. 이렇게 12년도, 14년도, 뭐 전남, 인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 전국에 11개 지금 지부가 생겼었고 현재는 인천이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광주도 조금 상황이 안 좋고 해서 한 9개, 제주는 다시 이제 재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9개 정도 지부가 있고요. 지역들이 서울보다는 지역들에서 먼저 이제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지부에서 처음에 이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취소 벌금 이제 콜을 잡았다가 제가 그 콜을 못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제 벌금을 강제로 빼가던 것들이 있었어요. 대리기사의 그 강제 가상 계좌에서 막 돈을 빼가던 것들. 그리고 회사가 기분 나빠서 이렇게 너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마 하고 이렇게 차단을 하는, 쉽게 말해서 해고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2006년도, 2008년도 집회를 통해 가지고 없앴고 2006년도에 2차례 집회가 있었던 게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저는 실제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2006년에 2차례 집회에 1천여 명이라고 돼 있는데 당시에 대구의 대리운전 기사 수가 1,500명이 안 됐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한 7-80% 수준의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여서 총파업을 거의 한 5일간 했던 아주 큰 기록이고 이 일로 인해서 전국에서 대리운전을 하기가 제일 좋은 도시가 대구가 되었었습니다. 현재도 대구는 뭐 중간 착취라던가 뭐 이런 비용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요금, 구간 요금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례화 시키기도 하고 표준 요율제라고 해서 이제 뭐 20%라는 이 수수료율제를 요때 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막 40%도 받고 했었거든요. 요때 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복지, 노사가 함께 복지를 또 운영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도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복지회나 복지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이 대구고요. 연령차별이나 뭐 프로그램비 받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없앴고 기사 총량제 도입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했던 중간착취 취소 벌금 관리비 보증금 이런 것들을 없애고 보험을 단일화시킵니다. 요때 이제 보험이 단일화된 게 2008년인데요. 수도권은 2025년도에 보험이 단일화가 됐거든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대구가 좀 혁신적이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전에서 이제 2007년부터 해가지고 이때는 아직 대전에 이제 노조가 생기기 전이거든요. 기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항의를 하고 11년도에 이제 노조가 설립돼서 하루에 또 여기서도 대전에서도 1000명 파업을 시작했었고 이틀간 또 파업을 하고 무료 대리라는 거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돈을 안 받고 그냥 대리를 해줘 버렸습니다. 업체들 죽어라. 이런 식으로 파업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5일 동안 점거 농성도 진행을 12년도에 하기도 했었고 또 로지라는 게 이제 그 프로그램 업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중개 회사들이 콜을 올리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불매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아예 꺼버리거나 안 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콜을 안 빼줌으로써 저희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파업을 성사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북 지부인데요.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 35%, 40%이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 32%라고 나와 있는. 정말 파업을 통해 가지고 수수료를 좀 정상화시키고 현재도 전북 지부는 뭐 이제 수수료라던가 구간 요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례화돼 있고 그런 총파업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 큰 도시라고 해봐야 뭐 전주 정도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그래도 240명이 참가해서 파업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또 투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밑에 7가지 요구안이 있는데 지금 도착지 공개. 그 당시에는 도착지가 어딘지 모르고 출발지만 딱 띄워주고 요금도 안 띄워줬어요.
도착지랑 요금을 안 띄워주고 출발지만 띄워주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고, 개인 배차라고 해서 친한 기사님이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야 너 거기 가 해서 이렇게 코를 끌어다가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이제 노사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이제 노조로 변하는 그런 또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이제 3,000명 서명으로 업소비 정가를 저지하다. 업소비라는 게요, 보통 이제 대리운전 콜이 나오는 게 유흥업소에서 좀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유흥업소에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이렇게 대리운전을 불러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죠. 아 잠깐, 우리 이렇게 콜을 많이 불러주는데 우리한테 뭔가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보통 웨이터들이나 주차 관리원들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한 콜당 뭐 5,000원씩 업소비라고 해서 받기도 하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이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거의 없기는 한데, 가끔 되게 못된 업체들 중에 전화해서 가면은 뭐 돈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기는 해요. 이제 저한테 걸리면 좋겠는데 저한테 잘 안 걸리더라고요. 걸리면 어떻게 해요? 예? 걸리면 어떻게 해요? 뭐 고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험, 아까 저 보험 단일화, 저기 대구에서는 2008년도에 보험 단일화를 이뤘다고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지금도 단일화가 안 돼 있는 지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도 아직 100% 완벽하게 보험 단일화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보험 단일화가 뭔지 좀 뭐 감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대리운전 보험이라는 거 하나를 가입해가지고 대리운전을 하면 되는데, 회사들마다 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생기는 짜투리 수입이나 혹시 뭐 이제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가입하면 우리 회사 보험만 가입해야 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여러 군데 가입하게 되면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험의 중복 부담을 시키게 되는 건데요.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 수도권의 법인 대리 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법인 대리 운전 기사님들이 한 달에 40만 원에서 60만 원씩 그 보험료를 냈었거든요. 지금은 10만 원 수준으로 하나로 딱 통일시켜가지고 많이 다운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금감원 앞에서 이제 보험 단일화를 촉구하는 투쟁을 또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 금감원하고는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보험 단일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또 16년도, 17년도에 박근혜 퇴진을 또 함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또 커피 나눔도 하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파란색 조끼가 저희거든요. 꽤 많이 당시에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다 보니까 노동자로 인정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까 산업이 81년도에 출발했다고는 하지만은 보통 한 97년도 정도에서 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4년에서 2024년에 노조법상 노동자로 판결이 나오기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가 걸렸는데요. 네, 필증 교부도 많이 힘들었었고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7년도에 국회 앞에서 저희 초대 위원장이었던 양주석 위원장께서 그 19일간 단식 농성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필증 교부를 요구하는. 네, 요때 뭐 바로 받지는 못했고요. 18년도 11월 달에 서울시 지역 노조 필증을 받았습니다. 그거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각 전국에 필증 없던 지부들이 지부 필증들을 다 받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필증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후로 전국에서 이제 필증 투쟁도 했었고, 이제 트리콜이라고 이제 부울경에서 가장 큰 업체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또 트리콜에 투쟁을 하러 갑니다. 18년도에 또 투쟁을 했었고, 이제 충북에서는 18년도에 수수료 25% 저지하는 20%에서 25%로 올리려고 하는 걸 저지하는 투쟁도 했었고, 출근비라고 해서요, 뭐 관리비 플러스 이제 셔틀을 타든 안 타든 그냥 출근 어플을 키든 안 키든 매일 돈을 뭐 4,000, 5,000씩 빼갑니다. 자산계좌에서.
칼만 안 들었지. 네, 칼만 안 그렇죠. 강도입니다. 이것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사실 개선이 되지 못했어요. 구미도 그렇고 부울경에도 출근비가 남아 있고 수도권에도 이름은 다르지만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어플 하나당 500원, 지역에 내려가면 한 4,000원 막 이래요. 그래서 많이 내시는 분들은 하루에 2만 원씩 내고 일을 시작하고 있는 구조고. 하루에 2만 원 안 씁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와 또 투쟁은 18년도, 19년도. 카카오가 16년도 말인가에 이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대리운전 서비스 시작하면서 이제 카카오는 처음에 이제 10% 수수료 10%를 받겠다 하면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기존의 업체들이 우리가 다 20% 받고 있는데 네가 10% 받고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업체들이 막아서서 20%로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10%로 들어오겠다고 했던 거는 카카오가 사업성을 따져봤을 때 10%만 받아도 충분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10%로 들어오겠다고 한 거였는데 20%로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웬 떡이냐 하면서 20%로 들어오게 되면서 카카오는 이제 관리비, 보험료 이런 것들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사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도 카카오는 수수료 20%만 받으면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얘들이 좀 머리를 써가지고 중간에 이제 이 배차를 빨리 받을 수 있는 티켓 같은 거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게 프로 서비스라는 건데요. 22,000원 월에 22,000원이고 뭐 이렇게 쿠폰을 막 줍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또 나서서 대리운전 노조가 프로 서비스를 폐지하라 하고 규탄을 하고 집회를 해서 3개월 동안 이제 무료화를 시켰습니다. 유료화가 아니라 무료로 사용을 해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이 서비스는 없어지고 쿠폰은 그냥 매일 출근하면 하나씩 주는 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 이제 대신에 등급제라는 걸 만들어서 코를 많이 타면 이 색깔로 등급을 나눠서 그린, 블루, 레드, 퍼플 그래가지고 퍼플은 하루에 3장을 주고 뭐 레드는 하루에 2장을 주고 그린하고 블루는 하루에 1장씩 주고 이런 식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다음은 이제 대법원에서 2024년도에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맘때쯤에 제가 이제 노동조합에 딱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노동자로 인정을 받았대요. 되게 깜짝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하면서 요 시기 20년도였나? 요때 이제 전 김주환 위원장이 투쟁을 하면서 했던 말이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바꾼 법과 제도 이제 코로나 때요 그 필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그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했던 생계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리운전 노조가 청와대랑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대리운전 노동자도 필수 노동자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좀 확보해달라라고 해서 많이 받으신 분은 뭐 한 400만 원까지도 받았다고 하시고 뭐 이때 이제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위해서 코로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해서 또 선전전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 초반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대리운전이 어떤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규제라든가 법이라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도 법을 제정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 노조에서 이제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대리운전 표준계약서라는 거를 국토교통부랑 저희 대리운전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업계가 택배도 그렇고 막 여러 군데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 못하는데 여러 군데가 해서 이제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쓰고 있느냐? 사실 저기 카카오 정도를 제외하고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전면 폐지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도 이제 산재를 전면 적용받을 수 있는
네, 또 그 시대를 열게 됩니다. 또 아까 말했던 보험단이란데요. 대구에서는 2008년도에 했었지만 이제 서울에서는 보험 단일화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고 단일화를 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제 대리운전 개인 보험을 만듭니다. 원래 그 전에는 대리운전이 단체 보험이었어요. 회사에 소속되어서 회사가 가입을 하는 단체 보험이었는데 지금은 단체 보험도 있지만 개인 보험이라는 상품을 열어가지고 본인이 개인 보험 하나만 가입한다면 모든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카카오도 아직 안 하고 있고요. 티맵도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래서 100% 단일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잘 선택하면 중복 보험을 안 내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쉼터를 만드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여기는 한 20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걸로만 해도 수도권에만 한 20개가 넘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다 한다면 한 4, 50개 정도 이상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 지부에서 가장 좀 중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이동 쉼터를 늘리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뭐 사업장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늘상 얼굴을 마주치니까 친분도 생기고 그 친분을 통해서 조직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터가 되는 거리, 여기 신논현역이거든요. 신논현역이 저희가 제일 많이 가는 조직화하러 제일 많이 가는 곳이고 뭐 라페스타라든가 여기가 제가 지금 여기 수원시청이네요. 수원시청 앞에 인계동 앞에나 뭐 라페스타, 일산 라페스타 또 뭐 인천의 부천의 상동 뭐 이런 데 많이 가기도 하고 또 8월부터 민주노총에서 또 집중 조직화 사업을 또 저희한테 또 서울본부로 해서 대리운전 노조가 할 수 있게끔 또 해주셔서 또 여기에 있는 신논현역 이런 데로 해서 대리운전 조합원을 모집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또 이제 이게 카카오 어플인데요. 여기 보면 함께 이동하기라 그래서 한 15글자 정도를 남길 수가 있어요. 외치기식으로. 이게 양방향 소통이 아닌 단방향 소통으로 남기고 대신 그 글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녹여서 이제 누르면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가 어디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점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보고 기사님들이 여기 기사가 너무 많으니까 나 딴 데로 갈래 이러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그 외치기를 통해 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커피 무료 나눔하고 있습니다, 얼음물 나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님들을 불러서 또 서명 하나 받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보면 기사님들이 다 공감을 하거든요. 수수료가 너무 높다, 떼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들었던 불만들을 집단의 요구로 모아서 또 투쟁의 어떤 길을 잡기도 합니다. 계획으로. 네, 또 그리고 이건 정부나 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또 단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근로기준법 투쟁도 저희가 올해 5월, 6월 해가지고 2달간 했었고요. 그 투쟁을 또 세종시의 최저임금위원회로 옮겨가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는 요구로 또 이어나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이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투쟁들도 함께 하면서 사회보험도 저희가 적용을 시켰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28만 명이라고 대리운전 기사 수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한 11,000명 정도 됩니다. 조직된 조합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냥 이제 명단만 있는 조합원 수준이고요. 이제 그래도 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대리운전 노조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렇게 회비도 조합비도 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가 전국에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지부하고 인천 지부가 조금 사고 상태여가지고 좀 다시 재건을 해야 되고 또 제주 지부도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